시장은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피보나치는 이러한 조정 비율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리듬을 확인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점에서 매수하고 손절하고 청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입과 손절에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피보나치의 중요한 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0.1%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란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열로 황금 비율을 바탕으로 자연, 예술, 금융 등에 활용이 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차트의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되돌림이 일어날 수 있는 비율 구간을 시각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선 피보나치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파도를 만들면서 진행을 합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 올랐다가 얼마만큼 내리고 다시 올라갈지 이 비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피보나치의 기본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이후에 고점이 형성이 되고 하락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차트에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8.2 혹은 61.8% 정도의 중요한 조정 비율 등에서 매수 타점을 잡게 되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의 경우 큰 하락이 있은 이후 반등하기 시작할 때 38.2, 50% 혹은 61.8% 정도의 조정 비율에서 매도 타점을 노리게 됩니다. 자, 그럼 피보나치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시장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피보나치는 이러한 조정 비율을 예측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리듬을 확인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로 심리적 매도 구간을 보여줍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50%, 61.8%, 38.2% 구간을 의식합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서 수급이 몰리고 실제적인 반응이 자주 발생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38.2%에서도 일시적인 힘싸움이 일어났고, 61.8%에서도 반등이 일어났고, 50%에서도 일시적인 힘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기반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점에서 매수하고 손절하고 청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입과 손절에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피보나치의 중요한 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전략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상승 추세 매수 시나리오입니다. 상승 추세 매수 시나리오는 상승 추세에서 매수할 때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먼저 상승 추세에서 바닥부터 의미 있는 상승이 일어난 이 고점까지 이 폭에 대해서 몇 %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부터 고점까지를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선 38.2, 즉 3분의 1 정도 되돌림, 그 다음에 50, 절반 정도 되돌림, 그리고 61.8, 3분의 2 정도 되돌림 했을 때 진입하는 이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차트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38.2, 50% 다 무너뜨리고 내려갔다가 61.8%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꺾여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보조지표나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꺾여 올라가는 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손절은 직전 저점의 아래에다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익 실현은 이 왼쪽에 상승폭 정도를 기본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폭 정도, 그래서 여기서 진입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하락 추세 매도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도 상승 추세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 고점부터 이 하락한 저점까지 연결을 해주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38.2선, 50선, 61.8% 선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61.8%에서 저항을 받고 꺾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이동평균선이나 다른 보조지표 등을 활용해서 이 꺾여 내려가는 변곡 타점을 매도 타점으로 잡을 수 있겠고, 손절을 직전 고점 위에다가 잡아주게 되고요. 이익 실현은 이 왼쪽의 하락폭만큼 기대 이익을 잡아주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승 추세 매수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하락 추세 매도 시나리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피보나치 조정 비율 38.2, 50%, 61.8%가 있지만 그 중에 61.8%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전에서는 하락 힘이 강할 때 혹은 상승 힘이 강할 때는 38.2%만 건드리고 빠지거나 오르는 경우도 많지만 61.8%까지 조정받는 경우가 꽤 빈번합니다. 따라서 61.8%, 즉 하락폭 대비 3분의 2 또는 상승폭 대비 3분의 2 정도 조정받는 것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서 거기서 타점을 노리는 것이 실전에서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보나치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서 피보나치 매매 전략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구간인데, 제가 피보나치 조정 비율 61.8%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차트의 경우 이 바닥부터 상승했던 이 상승폭까지 피보나치를 연결을 해서 61.8%를 예의주시하고 여기서 돌아 올라가는 타점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를 피보나치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61.8%에서 지지받고 꺾여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조금 아래다 두고 목표가를 왼쪽 폭만큼 기대 수익으로 잡아둔 상황인데, 실제 차트에서는 오히려 손절을 건들고 이후에 조금 더 하락해서 직전 저점까지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피보나치의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손절을 반드시 직전 저점에다 잡아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 왜 실패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엇 파동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것은 상승 5파 그리고 조정 3파로 하나의 사이클이 구성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기본 개념의 핵심은 상승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하락은 3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차트를 좁혀서 이전 구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상승이 여러 차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상승 5파가 이미 다 끝나고 여기는 추세가 바뀌는 조정 1, 2, 3파의 구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익이 얼마 안 나고 바로 손절 걸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초반 한 번 혹은 2번까지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추세 전환을 대비해서 더 이상 진입을 안 하는 것도 손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가지 보조지표나 추세선, 패턴 등을 피보나치와 함께 활용한 다중 근거 매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조정 비율만으로도 강력한 매매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정교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지지저항선 혹은 추세선 혹은 패턴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함께 활용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자, 가령 지금 같은 경우 바닥에서부터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상승 첫 번째 파동이고 조정 파동입니다. 피보나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닥부터 상승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연결을 했더니 61.8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여기서 매수할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봤더니 여기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됐다는 것을 어느 순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넥라인을 돌파하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피보나치 61.8%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돼서 넥라인까지 돌파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보나치 조정 비율과 패턴이 함께 일치했을 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패턴의 목표가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실전에서 이러한
이러한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왔을 때 기본 목표가는 이 폭 정도지만 실전에서는 3배 또는 4배까지도 간다고 말씀드렸죠. 패턴의 목표가를 알고 있다면 이 정도에서 먹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3배, 4배까지 분할 청산을 해가면서 최대한 끌고 가서 이익 실현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차트 프레임별 신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법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큰 시간대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시간 프레임은 더 많은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된 가격 흐름이기 때문에 큰 시간대일수록 속임수가 더 줄어들고 신뢰도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나스닥의 일봉 차트로서 2022년 저점에서부터 상승 구간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 바닥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조정 비율 61.8%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넥라인 돌파 이후에 패턴의 목표가, 최대 목표가 3배 이상 혹은 4배 이상 이렇게 간다는 장기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상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상당히 정직하게 오랜 기간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봉처럼 장기 타임 프레임에서는 피보나치의 정확도 그리고 추세의 정확도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스닥의 5분 차트입니다. 5분 차트에서도 역시 추세가 나타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캔들 몇 개로 이전의 추세 고점을 돌파하고 그 이후 순식간에 저점까지 깨버리는 이런 속임수 같은 움직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봉이나 1시간 차트 등에 비해서 분 차트로 내려갈수록 그 신뢰도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거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피보나치 적용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피보나치 조정 비율 구간은 자동 반등 지점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즉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신뢰해서 손절을 잡지 않는다거나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전략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세가 강하면 38.2%만 되돌리고 다시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에서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비율이 38.2, 즉 3분의 1 정도만 조정받고 바로 갭을 만들면서 급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61.8%까지 빠지지 않고 3분의 1, 즉 38.2% 정도만 조정을 받고 곧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38.2% 정도만 조정받고 고점을 돌파할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 추세일 수 있으니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보나치 선 도달 후 반등을 확인하라입니다.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활용해서 진입 타점을 잡을 때 떨어지는 가격을 받는 기법이 있고 떨어진 이후에 꺾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올라가는 진입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손절 기준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경우에는 직전 저점 아래에다 잡게 되는데 이 경우 38.2% 즉 3분의 1 정도에서 받게 되면 손실폭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손익비가 극강이라는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또한 지지를 받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지지를 받고 꺾여 올라가는 타점에서 보조지표 등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이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